기아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선수가 이제 임기영, 네. 서건창. 해를 넘길 것 같고요. 그때부터는 선수가 이제 쫄리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선수들이 박찬호랑 에이전시가 같아요. 박하게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기아 입장에서 보면은 전력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서건창 선수는 수비가 좀 약해갖고 2루가 좀 어렵거든요. 뭐 윤대현 선수 이런 선수들 확실히 이제 전략적으로 내년부터는 키울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더 있으면 좋은데 뭐 없어도 류단장의 월요 진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단장님께서 오늘도 역시 주제를 갖고 오셨을 텐데요. 어떤 진단 주제 들고 오셨나요? 골든글러브 이제 투표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올해 우승팀인 기아 타이거스가 왜 FA 시장에서 소극적이었을까 이걸 한번 좀 진단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만? 왜요? 요거 지금 핫한 이슈잖아요. 그래 핫해요? 기아는 알겠습니다. 뭐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뭐 누굴 뽑히는지가 아니라 시상식 자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죠. 투표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다른 시상식에 비해서 도드라지는 게 골든글러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건 오래됐어요. 또 MVP하고 신인왕 투표 인단하고 골든글러브 투표 인단 거의 2배 차이 나죠. 두 배요. 2배 이상입니다. 2배 이상 네.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기자단 투표, 그러니까 MVP나 신인상 투표는 기자단 투표잖아요. 네. 네. 그건 좀 예측이 조금 가능한데 이 골든글러브는 좀 예측이 좀 어렵거든요. 옛날부터. 이게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간 게 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게 저도 보면은 KBO 표창 규정 있잖아요. 거기서 차이가 커요. MVP하고 신인상 투표는 정규 시즌 네. 기준이라고 나와 있고, 골든글러브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1년 총째로 다.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 자체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그 규정입니다. 이게 KBO의 골든글러브상 각 연도의 수비 공격 인기도를 종합한 수상자를 투표인단이 선정한다. 시상일은 12월 두 번째 화요일로 한다. 자, 그리고 KBO MVP란 KBO 정규 시즌에서 기능, 정신, 양미, 가능 우승하고 품행에 방정하여 타의 보험이던 선수에게 시상한다. 그리고 이제 신인상 이게 다 각각 다 다르거든요. 이게 6조와 7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투표 인단 자체도 인원이 훨씬 많고, 그리고 기자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야구 기자, 방송국 PD, 리포터, 캐스터, 해설위원, 카메라 감독, 그러니까 맞아요. 프로야구의 방송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이 네. 예, 미디어 종사자들 종사자가 다 관여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골든글러브 상의 표창 규정에는 인기도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도.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인단의 범위가 넓은 게 아닌가. 네네.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거든요. 옛날부터 이렇게 많았어요. 맞아요. 골든글러브는. 네. 옛날부터 많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인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팬분들이 이제 골든글러브 투표가 인기 투표냐 이런 지적이 있지만 실제 인기도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걸 조금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인기 투표 실제 성적보다도 인기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인기도가 골든글러브상의 조항에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보다 인기가 위는 아니죠. 그러니까 성적이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비 공격이 최소한 70% 이상은 미칠 거예요. 네네. 7, 80%는. 근데 1, 20% 정도가 인기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리고 지금 KBO가 수비상을 또 따로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수비라는 지표가 골든글러브에는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따로 주는데 KBO에서 주는 상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 얘기도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장 기자들 사이에. 네. 네, 그 얘기 나오고, 지금 아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무지성 투표나 이런 게 있어서 현장 기자들이 이제 체감하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현장 뭐 홍보팀이랑 프런트들 그리고 단장님들 이런 얘기를 고르면 좀 투표인단이 좀 너무 과하게 벌어져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과하게 벌어져 있다는 건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너무 많다. 많다. 네.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려면, 뭐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좀 투표인단을 좀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현장의 의견이긴 합니다. 김용으로 가는 건 어때요? 김영 안 할라 그러죠. 네. 저희 지금 MVP 신인왕 투표도 처음에는 김영으로 가는 방식에 놓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김영에 대한 좀 과도한 부담이 있을 수 근데 있어요.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김용으로 하는 걸 이렇게? 근데 이제 넷상에서 좀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아. 네, 넌뭐이 투표 결과가 이제 전체 공지가 딱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너는 정세영 너는 그러니까 뭐 A 선수 왜 A 선수를 찍었냐? 어. 너 뭐 SS 담당해서 얘 찍은 거 아니냐? 뻔하네. 이런 식으로 약간 프레임이 씌워질 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명을 하는데 대신에 공개는 내부 공개만 하고 내부 공개만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었죠. MVP 신인왕 같은 경우에. 알겠습니다. 골든글러브 관련해서 뭐 혹시 류단장님이 생각한 뭐 개선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싶은 지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 표창 규정이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계산하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인기 구단도 있어봤고 비인기 구단도 있어봤잖아요. 사실 있어본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인기 구단 입장에서는 노력해도 안 되는 포인트예요. 네. 이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제 무관심해지죠. 구단 입장에서도. 근데 이번에 SSG가 박성환 선수를 득표하는 활동은 되게 오랜만이라는 거죠. 네. 그 전까지는 구단들이 대부분 무관심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활동은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스타전하고 골든글러브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는 제가 프로야구 처음에 그 프론트 했을 때는 올스타전 골든글러브 득표 활동에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거의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스타전은 아예 안 하죠. 아예 안 하죠.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은 좀 그 투표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게 필요하다 싶으면 조금 바꿔야죠. 네. 투표인단을 뭐 줄인다거나 바꾼다거나 시점을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시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시점을. 네. 이게 지금 골든글러브 이번에 투표한 거 보면 12월 첫째 주쯤 했잖아요. 네. 말에서 이제 그때 하니까 2위까지인가? 포스트 시즌 그 성적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국제 대회까지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하이 팀들한테 불리하죠. 네. 그러니까 이건 시점은 좀 바꿀 필요가 그러니까 시점은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네네. 시즌이면 시즌. 예를 들면 뭐 포스트 시즌 정규리그 말고 종료. 정규리그만. 예. 네. 그러니까 이건 하이 팀도 안 불리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포지션별로 최고의 선수를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위권 선수도 동등하게 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시점은 조금 정규 시즌 종료 직후로 당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든글러브 뭐 좋은 일이니까요. 예, 수상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더 함께 수긍할 만한 제도를 만들자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류단장의 월요 진단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기아는 왜 FA 시장에서 소극적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아가 이제 올 시즌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을 하고 그리고 한국 시리즈까지 가져가면서 왕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그러진 않았거든요. 외부에서 뭐 왕조 얘기를 했을 때 내부에서는 손사래를 많이 쳤죠. 뭐 양현종 선수나 뭐 프런트나 뭐 감독도 그렇고. 네. 근데 그러면서도 기아 타이거 사장님은 2연패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전력 보강을 좀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전혀 이제 외부 FA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장윤식 선수를 오버페이를 안 하고 적정가에서 빠졌죠. 네. 근데 저는 기아 구단의 그 행보가 이해가 가요. 그런 왜 기아가 빠졌을까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자세한 분석은 좀 없었는데 저는 그럴 것 같은 게 과거에 제가 SK 있을 때 그 FA 선수가 5명, 6명이 연속으로 2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6명, 5명. 그때 처음에 6명 나올 때 대부분 선수들을 계약을 했어요. 돈을 많이 주면서. 네. 그때 최정, 김강민, 조동화 이런 선수들을 조금 대우를 해주면서 계약을 했더니
다음에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때 나온 선수가 정우람, 윤기련, 박정건 뭐 네, 여러 맞습니다. 선수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정우람, 윤기련 선수를 저희가 못 잡았죠. 네. 예.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음에 그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기아도 그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지금 장현식, 임기영, 서건창 이 중에서 뭐 A급은 장현식 정도였잖아요. 네네. 근데 내년에는 양현종 선수 나오죠. 그다음 박찬호 선수 나오죠. 최원준 선수 나오고 최용호 선수 나옵니다. 근데 은퇴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네. 거기에 이준영 왼선수 나오고 뭐 이제 한승택이라는 포수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양현종 선수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 번째 FA거든요. 네. 첫 번째 FA 때 양현종 선수가 해외 진출한다고 해갖고 그 최영우 선수를 거액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 삼성에서 외부 FA 영입을 하면서 구단이 좀 자금이 좀 쉽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양현종 선수가 해외 진출을 포기하고 기아에 잔류하면서 1년에 22.5억에 조금 좀 낮은 계약을 한 거예요. 4년 계약을 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이제 1년씩 계약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21년에 텍사스 레인저스 메이저리그 잠깐 뛰었다가 22년 다시 돌아와서 2차 FA 계약을 했는데 이때 총액이 103억이었어요. 100억 넘겼죠. 근데 문제는 옵션이 48억. 네, 옵션의 어마어마했죠. 비중이 꽤 높았다. 네, 꽤 높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3차 FA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양현종 선수가 나이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정 선수의 계약이 또 그 비교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게 두 선수가 이제 최정 선수가 빠른 87년생이니까 양현종 선수 내년 FA하고 같은 네. 나이거든요. 근데 물론 투수가 타자하고 좀 다르죠. 그렇지만 선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현종 선수가 최정을 또 비교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단서는 그게 있어야 되죠. 네. 양현종 선수가 15승 음. 가까이 찍어줘야지. 네, 그렇죠. 네, 네. 그랬을 경우 그러면 이제 골치 네, 아파지는 그렇죠. 거죠. 골치 아프잖아요. 네, 머리가 게다가 아프죠. 또 양현종 선수가 C등급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C등급이 되니까 이게 좀 골치 아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박찬호 심우준 50억 줬잖아요. 네. 박찬호는 그냥 기본이 60억부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죠. 최원준 선수도 좀 만만치 않은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골치 아프죠. 내년에 FA 기아가 진짜 머리 아플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뭐 네, 올해 오버페이를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네네. 그 내년을 좀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선수가 이제 임기영, 서건창. 네. 지금 뭐 최근 두 차례 네. 정도 만났던 것 같고 협상에 큰 진전이 없다라고 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기아 입장에서 일단 한번 들어보자. 네. 잔류를 하고 오케이 잡아줄 텐데 절대 적정가 이상은 못하겠다는 입장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네, 손을 그렇게 넣었기 막 때문에. 내가 급해서 너 무조건 이런 입장은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해를 넘길 것 같고요. 만약 네. 해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선수가 이제 뭐 속된 표현으로 좀 이제 쫄리는 입장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그 선수들이 다 같은 에이전시잖아요. 네. 박찬호랑 또 에이전시가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박하게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박찬호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신경전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조금 상대적인 좀 불리함을 네. 좀 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살림 면에서는 그렇긴 한데, 근데 또 기아 입장에서 보면은 전력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임기영, 서건창이 없어도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기아 입장에서는. 네, 특히 서건창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외국인 타자가 일루수잖아요. 네. 서건창 선수는 수비가 좀 약해갖고 2루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루를 많이 봤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좀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서원창 선수, 뭐 윤대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네, 또 네. 내야에서 이제 확실히 이제 전략적으로 내년부터는 키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더 네. 니즈가 없는 사실상 음. 기아 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으면 좋은데 뭐 없어도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죠. 네.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그냥 기아는 아무 것 없이 그냥 끝낼 수도 있다. 저는 그 네. 가능성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무리는 네. 안 할 것 지금 같고. 남아 있는 FA 중에서 그렇게 기아에서 매력적으로 기존에 있는 선수들보다 나은 선수가 없잖아요. 기아 팜 자체가 저는 네. 나쁘지 않다고 네, 봐요. 네. 내부나 네. 투수 쪽 자원에도 나름 이범호 감독 얘기를 들어보면 괜찮은 친구들을 네. 계속 꾸준히 추천을 받고 있고 음. 내년에는 좀 기용폭도 한번 늘려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기아는 올해 딱 그 겨울 포커스는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외국인. 무조건 세게 간다. 네. 그게 이제 내일은 반드시 잔류를 시킨다. 내일 잔류.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줬고요. 네, 그래서 네일 선수가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기아는 외국인 플랜이 확 바뀔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카드를 잡았고 네. 그럼 오케이 우리가 FA 시장에서 이렇게 투자 안 할 거야 대신에 나은 외국인 네. 찾아볼게 해서 데려온 선수가 이제 위즈덤과 올러. 선수. 예, 저는 이제 그 전략이 좀 공감이 가는 게요. 기아가 2017년 이후에 7년 만에 우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시리즈에서 그러면 그 사이는 조금 하위권에 있었던 시기가 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신인 드래프트에서 좋은 선수를 많이 보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굳이 뭐 B등급, C등급 FA 선수를 영입할 필요성이 없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기아가 2연패를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국내 선수들이 좀 괜찮으니까 뎁스가 외국인 선수를 조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을 써도 괜찮은 거죠. 그게 가능한 건 내일을 잡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위즈덤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픽에 좀 가까운 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려면 소크라테스를 가야죠. 근데 그런 선택을 한 것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았을까. 저는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이라는 안전방을 네. 확보했기 때문에 네, 네. 이럴 수가 있었다. 네. 근데 소크라테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가졌어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크라테스 후반기 성적을 딱 놓고 봤을 때 이 선수가 내년 시즌 기대해도 될까? 오케이 기대해도 된다는 내부 의견이 일치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내부에서 바꿀 때 됐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네. 그럼 더 나은 선수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기아가 이제 외국인 타자는 그렇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짜 메이저리그 가나요? 모르죠. 스플릿 근데 계약이나 네. 저는 그냥 어떤 구단과 이제 연결은 되겠죠. 네. 하지만 그렇게 좋은 네. 조건은 쉽지 않다.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